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휴양지 괌에 초강력 태풍이 강타하면서 한국인 관광객 3천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공항까지 폐쇄가 돼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 먹고 자는 문제까지 해결이 안 돼서 고통을 호소하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지 관광객 연결해서 사정 들어보고 외교부 대책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한다고 달라질까? 고3 학생이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들은 아이가 숨지기 일주일 전 학교에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와 근절 대책,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슈퍼 태풍 마와르가 태평양 휴양지 괌을 강타하면서 현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줄줄이 결항돼 한국인 관광객 3천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어제 누리호가 우주로 싣고 간 8개의 위성 가운데 5개는 지상에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큐브 위성 3기와는 아직도 교신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부각시키면서 맞불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열려던 야간 문화제를 경찰이 불법 집회로 보고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집회 참가자 3명이 체포됐습니다. 네, 슈퍼 태풍 마와르가 태평양의 휴양지 괌을 통과하면서 현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줄줄이 결항이 됐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네, 한국인 인명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는데요. 비상의약품 같은 것들을 전달하면서 관광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오늘도 괌 현지에서 항공기 결항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태풍 마와르의 여파로 괌 현지 공항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항공편이 줄줄이 결항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과 저녁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었던 항공편이 결항하는 등 괌으로 향하는 하늘길이 막힌 상태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는 30일 공항 운영이 재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괌 공항 당국은 당초 다음 달 1일 공항 운영을 재개하려 했는데 이를 이틀 앞당겨서 30일 재개를 목표로 활주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대한항공은 활주로 폐쇄로 일단 내일까지 괌과 인천을 오가는 항공편이 모두 결항했다며 현지 복구 상황에 따라 추후 운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도 내일까지 괌과 인천을 오가는 항공편 30여 편이 결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여행사들은 태풍의 영향으로 현지에서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보상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괌은 태풍의 영향권에서는 완전히 벗어났지만 강풍과 폭우로 인한 단전, 단수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괌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얼마나 됩니까? 외교부는 8천여 명의 우리 국민이 괌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교민이 5천여 명이고 관광객이 3,300여 명인데요. 지금까지 접수되거나 파악된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괌 주재 공간인 주 하간야 출장소는 응급 상황이 접수될 경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신속히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인국 출장소장을 포함해 영사와 직원들은 오늘도 호텔을 돌며 지원 중이고 통신 사정이 열악해서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등을 못 보는 관광객을 위해서 로밍폰 통신사와 협의해서 문자 공지로 공지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비상의약품을 전달하며 필요시 병원 안내도 지원하고 있고 괌 관광청과 협조해 병원을 왕래할 때 교통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교민단체와 임시대피소 마련을 협의하는 등 관광객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출장소는 지난 19일부터 여러 차례 안전공지를 통해 외출과 수상활동 자제를 당부했고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긴급 민원 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예상치 못한 고립에 관광객들은 음식이나 약이 부족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숙소 부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현지 관광객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침대까지는 물이 안 찼기 때문에 그 위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들어갈 수 있는 숙소도 없다고 하네요. 지금 노숙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로비에 있거나 뭐 차에서 자거나 컵라면, 과자밖에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이틀째 그것만 배고프면 먹고 있고 약 드시는 분들이 약이 없어서 지금 문제라고 많이들 힘들어 하시거든요. 병이 원래 있으셨던 어머니, 아버님 뭐 이렇게 오셨던 분들 약 떨어졌고 아기들도 열나고 군 수송기라도 제발 보내줬으면 하는 다 그런 바람들로 저희가 영상 안에 연락하고 민원 넣고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뚜렷한 답변이 없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아, 네, 지금 현지 관광객의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괌은 사실 비행기로 4시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죠. 비교적 가까운 거리라서 또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서 우리나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워낙 많아서 한글 간판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관광객의 피해가 유독 큰 상황인데요. 외교부는 적시에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현재 괌 상황 어떤지 현재 있는 관광객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 괌플라자 리조트 호텔이라는 데서 차에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노숙을 한다고요? 네. 왜요? 원래 오늘까지 숙소를 예약했고 연장이 안 되나 보죠? 아닙니다. 제가 이 태풍 오기 전에 예. 5일간의 추박이라는 데 묵다가 예. 23일 날 출발 타고 공항에서 결항 소식 듣고요. 예. 지금 묵고 있는 괌플라자 리조트부터 왔는데 태풍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약이 가득 찼다고 연장이 안 된다고 해서 현재 임신 중인 와이프랑 같이 렌터카에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호텔에 예약이 꽉 찼기 때문에 머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신한 아내와 밖에서 지금 머물고 계신 거군요. 네, 저희가 여기 머물다가 체크아웃을 해야 된다. 네. 또 이제 그 호텔에서 연장이 안 된다고 해서 나왔는데요. 예. 확인해 보니까 현지 괌 주민들이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를 우선으로 예약을 해주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분들이 노숙을 하시거나 아니면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은 호실을 쉐어하시거나 네. 그렇군요. 예, 현지 교민 우선이란 말씀이군요. 현지 주민 우선. 네, 그래서 대피자가 많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 차에서 노숙을 하신 게 지금 얼마나 된 겁니까? 식사는 좀 하셨습니까? 이틀 정도 됐고요. 저는 괜찮은데 와이프가 계속 라면밖에 못 먹어서 뭐 그런 부분 말고는 뭐 차도 지낼 만은 합니다. 네. 차에서 지내기 어렵죠. 그 마트나 이런 데서 음식을 사올 수는 없나요? 여기 현지 한국 분들이 좀 힘을 써주셔서 네네. 일찍 연 마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마트들 통해서 뭐 한국 음식 조금 구할 수 있었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렌트카가 되니까 이 네. 렌트카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데 22층 호텔 이런 데 전기가 끊긴 뭐 두시탄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은 그 임산부분이 직접 이제 22층을 내려오셔서 아이를 먹이시려고 그래서 내려오셔서 엉엉 우시고 이런 것도 있었다고 들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렌트카가 없으신 분들은 걸어서 가기 제한되시다 보니까 네네. 지금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나마 예. 지금 렌터카라도 이용하실 수 있지만 렌터카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예. 다 전기가 지금 안 되고 그리고 컴퓨터가 다 지금 물에 잠긴 상태이기 때문에 제한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그 원래 예정된 귀국 일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23일 날 태풍이 온다고 한 날, 예. 그날 원래 이제 귀국이었고 그날 날씨가 괜찮았는데요. 근데 여기 괌에서 이제 그 행정명령으로 공항을 폐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륙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뭐 공항이 지금 폐쇄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빨리 귀국을 서두른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야 될 것 같은데 듣고 계십니까? 네, 듣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앞으로도 오늘이 26일이니까
최소 나흘은 더 견뎌야 될 것 같은데요. 숙소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네, 지금 모든 숙소가 네. 특히 이제 제가 지금 노숙하고 있는 이 관플라자 리조트 스파 같은 경우에는 네. 저층이다 보니까 아직 그 단수가 안 됐다. 전기도 나오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현지인분들이 여기로 많이 대피를 오시다 보니까 제한이 되는데 아. 네. 근데 이제 부산이나 고층 빌딩은 현지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쪽은 태풍이 직접 만 거를 현지인들이 알고 있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12층까지 엘리베이터 사용 못하는 것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다 이쪽으로 몰리는데 고층 빌딩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시 이제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광객을 받지는 않고 예. 저층 빌딩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머물려고 하면은 우리는 예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지금 현재 여행을 가 있는 한국인 관광객분들 많잖아요.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좀 있습니까? 네,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특히 일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예. 괌에 오신 분들이 태교 여행이라고 비판하시는 거랑 다르게 보통 오기 가장 편한 곳이기 때문에 네. 태어나서 처음 해외여행 오신 분들 아니면 첫 해외 신혼여행 아니면 부모님만 효도여행 보내드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예. 그렇군요. 다른 지역 여행 같으면은 미리 태풍이나 정보를 다 알고 뺐을 텐데 네. 특히 부모님만 괌에 계신 상태에서 서울에서 저희 톡방을 통해서 도움을 청하시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네, 네. 이런 분들 포함해서 피해가 굉장히 좀 심각한 게 사실입니다. 네, 네.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저희 YTN 제보란에도요. 어제부터 좀 도움을 달라는 제보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역시 제보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네. 보니까 앞서 이제 효도관광 말씀하셨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지병 있는 분들 많잖아요. 당뇨병 걸리신 분들은 인슐린 필요하고요. 네네. 예, 약 처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안 그래도 톡방에 인슐린 필요하신 분이 있으신데 못 가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임산부 분들 중에 노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신지록신이라고 하시던데 갑상선약이 없으셔서 태아까지 위험하다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네네. 특히 이제 임산부 분들 중에 노숙하고 계신 분들, 예. 저희는 이제 렌트카 있어서 제가 계속 밤에 안 자고 일어나면서 지키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 앉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성추행, 성폭행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걱정이에요. 그렇군요. 지금 현재 일단 여행객 분들끼리 한국인들끼리 소통은 되는데 한국 영사관이나 외교 당국에서도 도움을 주는 게 있습니까? 제가 어제 영사관에 갔는데요. 예. 저희가 차를 가지고 노숙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네. 영사관이 분이 영사관에서 24시간 대기를 한다고 이렇게 뉴스에 올리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갔는데 네. 가서 이제 화장품은 좀 쓰고 잠깐 여기 하루 정도만 좀 있어도 되겠느냐라고 네. 이제 하니까 영사관에서 3분만 계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공무직 근로자 2분 포함해서 대략 한 5, 6분 정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예. 현지인들도 계시고. 근데 저희 철수할 거다.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대기하신다고 들었는데요. 하니까 전화 대기하시는 거다 얘기를 하셨고요. 전화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여기는 경보가 이제 울릴 거기 때문에 여기 화장실 쓰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단톡방에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노숙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했더니 예. 영사 쪽에서는 하얏트랑 이런 호텔들 자기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영사분이랑 네. 인터뷰하고 왔는데 그런 상황 없었다. 자기들이 이제 호텔을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호텔 가서 자라고 네. 해서 제가 이미 전 렌트카 저희 괌에 있는 모든 호텔 다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약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차라리 그러면 한 번이라도 해 주시죠. 예. 그러면 아실 겁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자기가 할 일 당연히 아니죠.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근데 이제 이제 쉘터를 또 안내를 해주시길래 그러면 네. 이런 거를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했더니 본인들은 그런 다음에 1시간 있다가 왔는데 제가 먼저 그걸 톡방에 올렸거든요. 예. 그러면서 자기들은 숙소 예약 안 된다는 말 못 들었다고 하면서 더 찾아봐라. 그래서 제가 답답하니까 여행객 단톡방에 들어오세요. 했더니 네. 본인들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왜 들어가냐.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오늘 갑자기 2시 6분에 제가 인터뷰하기 전에 아마 네. 지금 이후에 아마
영사분이 혹시 이야기하실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 2시 6분에 갑자기 문자가 3개가 오더라고요. 예. 네. 문자가 3개가 오면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갔을 때 전화를 뒤집어 놓으셔서 제가 연락을 안 받는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눈으로 봤는데 네. 근데 연사 간에 그 통신 문제가 있어서 통신이 안 됐습니다라는 문자가 하나가 왔고 네. 그리고 현지 병원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문자가 하나가 왔고 예. 그리고 그 뒤에 2가지 정도 문자가 갑자기 쏟아졌어요. 네. 인터뷰하기 30분 전에. 네. 예, 그 부분을 아마 좀 이따 뭐 이렇게 조치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예, 예. 부분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으면 우리 외교부 그 영사관에 찾아가서 그렇게 지원을 호소하고 도움을 호소했는데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 해주신 거잖아요. 아, 네, 도움 받기보다는 그냥 보호만 이렇게 예. 좀 받았으면 해서 화장실이라도 사용했으면 좋겠어서 갔는데 네. 특히 이제 영사분은 안에 이제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전혀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공무직근로자 2분이 이제 나와서 응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네. 부분만 좀 그랬고 네. 바쁘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가 선택해서 온 여행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사분들께 서운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외교부 담당하시는 분 연결해서 여러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내분이 임신부여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아, 네, 조금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 사태가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외교부 연결해서 한번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당장 이분들 지금 들으신 대로 먹고 자는 문제까지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귀국길까지 지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강 외교부 해외안전기획관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아,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기획관님, 지금 네네. 우리 현지 관광객 말씀 들으셨죠? 아, 예, 일부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연결이 된 건 아니라서. 예, 아니 가서 여러 가지 도움을 좀 호소했는데 예, 예. 좀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저도 그 부분 들었는데 예. 지금 뭐 무엇보다 현장에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3,400명 정도 여행객이 이제 고립이 되셨고 네, 현재 이제 교민이 시민권자 합해서 한 5,000명 정도 되십니다. 예, 예. 지금 뭐 이 자연재해 때문에 발이 묶이고 어려운 상황에 속하신 분 일단은 저 위로의 말씀부터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공간도 그렇고 본부도 그렇고 이제 재빠르게 좀 조치를 하려고 노력 중인데 네, 이제 워낙에 이제 태풍 자체 피해 규모도 크고 이제 손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네. 뭐 지적해 주신 거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서 조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네. 저게 지금 단톡방 저희 사진, 화면 예,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저기 그 단톡방에 그 지금 관광객들이 같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외교부 좀 직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어려움을 네, 좀 예,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들어가도록 조치가 됐습니까? 예.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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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통신이나 전기가 끊겨서 외교부와 연결을 하고 싶어도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소통은 어떻게 네. 하고 계십니까? 예,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게 갑자기 그 문자가 왔다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전화가 통신 상정이 안 좋아서 전화도 안 되고 네. 또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리저리 공지하는 게 한꺼번에 공지가 안 돼서 예. 저희가 국내 통신사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 문자 공지를 예. 이제 그 로밍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거를 그동안 열심히 협의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냥 공지사항 올려놓는다고 해서 못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정보들을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는 거를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 지금 들으신 대로 호텔에 예, 예.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일단 쉴 저희가, 곳이 예, 예. 필요합니다. 노약자분도 예, 예, 많고 예. 임신부도 있고요. 예, 예. 좀 임시 대피소를 좀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저기 그 하간야 출장 소장이 나서서 가지고 네, 현지 이제 교민들하고 뭐 교회나
아니면 교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시설 이런 걸 이용하는 것을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교회 같은 근데 곳을 예. 예.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단전 단수입니다. 아, 단전 단수라서 이제 좀 어렵다라는 얘기도 듣고 있고. 예. 그리고 오늘은 또 이 주재국 그러니까 관광청을 만나서 네. 쉘터 제공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예. 아까 뭐 그 교민부대 그 여행객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확실히 우리한테 대해서 이렇게 제공해 준다라는 이제 약속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사관 이제 직원들도 다 동원이 돼서 네. 혹시 가용한 어떤 호텔이 있는지 지금 계속 확인해 나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건강한 분들도 힘드신 상황일 텐데 지금 당뇨 같은 지병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노약자분들은 당장에 약이 없어서 그 단톡방 맞습니다. 통해서 예. 교민들 그 여행객들끼리는 예. 소통하면서 약을 주고 받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영사관에서 이런 응급약이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네. 방법이 없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응급약 그러니까 소위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은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갖다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결국 타이레놀이나 이런 뭐 해열제라든지 이런 그냥 비상약 상비약에 불과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처방전이 필요한 약들이라서 저희가 그분들은 이제 이 현지 병원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교민분들한테 지금 자원봉사자를 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교통이나 이제 언어적으로 어려운 분들 같이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구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백방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워낙 지금 3,4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네. 모든 분들이 동시에 이거를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불만들도 이제 생길 것 같은데요. 예. 조금만 지금 자연재해로 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가 그 영사 콜센터나 예. 또는 뭐 이렇게 문자나 이렇게 들어온 걸 다 접수를 해서 네. 다 하나하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네. 급하시거나 응급 상황이 되면 뭐 당연히 저희 그 영사 콜센터나 아니면 비상전화로 연락해 주시면은 좀 더 이제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통 창구를 열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요. 예, 그래서 예. 저기 카톡 아이디도 하나 네. 지금 공개를 해서 예. 전화 어려우신 분들은 카톡으로도 이렇게 상황을 좀 이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이분들 빨리 귀국해야 되잖아요. 네, 공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빨라도 30일입니까? 예, 지금 뭐 조금 더 땡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출장소장이 그 현지 공항청장을 만난 결과에 따르면은 네. 당초 어제는 이제 6월 1일 정도에 오픈한다 그랬는데 네. 이제 5월 30일 날 오픈 운영 재개를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좀 더 땡길 수 있도록 이제 그 괌 당국에서도 열심히 노력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지금 이 상황이 천재지변이잖아요. 그 네, 현재 여행을 가신 분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에도 뭐 여행사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인도적인 관점에서 이제 뭐 보상책이라든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재국 그러니까 괌 당국에서도 뭐 얼마 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뭐 바우처를 준다든지 좀 더 편의를 봐주는 지금 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네.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은 즉각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일단은 예. 괌 현지 정부, 현지 당국에 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괌 당국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강 당국도 뭐 상당히 괌이 이제 관광으로 어떤 관광 산업이 이제 중심인 나라이기 때문에 중심이기 때문에 예. 관광청 이런 데서 중심이 돼서 관광객들한테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공항도 이 사람들도 공항 운영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정보가 있는 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민분만 5,000명 그리고 관광객만 3,400여 명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안전한 조치 취해 주시고요. 귀국길까지 예.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귀국을 앞두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과학적 괴담을 근거로 거짓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부의 오염수 방류 시찰단 활동을 두고 비판을 이어오던 민주당이 오늘부터는 방류 반대 서명운동에 착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광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했는데요. 이 대표는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면 결국 위험성이 없다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하게 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의 근거를 상실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의 수산업과 관련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편을 들어서 위험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동의를 해주고 들러리를 서주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이에 따라 앞으로 본격적인 오염수 방류 반대 범국민 서명 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찰단을 향해 최대한 빨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오염수와 관련한 국회의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보고서를 검증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염수 문제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괴담으로 선동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선동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당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게이트 등 자신들을 향한 국민들의 공분을 후쿠시마 오염수로 돌리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회 차원의 시찰단 보고서 검증 요구에 대해선 시찰단이 보고할 기회가 있겠지만 국회에 부를지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 같은 오염수 공세에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관련 논란을 부각하면서 맞불을 놓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당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졌다고요? 네, 국민의힘이 꾸린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오늘 세 번째 회의를 열고 그동안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김남국 의원의 자금 세탁 의혹을 둘러싼 조사를 벌였습니다. 코인 거래소인 빗썸과 어피트 관계자가 직접 출석한 가운데 1시간 넘게 비공개 회의가 이어졌는데요. 조사단은 다만 일부 거래소가 매우 소극적으로 답변했다며 앞으로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침 회의에서도 김남국 의원이 열흘 넘게 국회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도망다니지 말고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 앞에 진실을 소상하게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국회 윤리위가 조속히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입니다. 반면 민주당 일각에선 어제 공개된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에 김남국 의원실은 방문 기록이 없었다며 김 의원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김 의원과 직접 통화했다며 김 의원이 코인 수익이 불법 대선 작업으로 활용됐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금은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여의도를 언제 오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적인 분노, 배신 이게 이제 헌법 위에 있는 국민정서법에 지금 위배돼 버린 거거든요. 다만 김남국 의원을 비판한 청년 정치인들이 강성 지지자들의 비난에 시달린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김 의원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는데요. 이에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도 계속되며 당분간 당내 신경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사 제한을 두고서 기싸움을 벌였죠. 김기현, 이재명 대표. 앞으로 정책 대화는 하기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책 대화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1대1로 만나 민생 현안 등과 관련한 각종 정책을 논의하자는 건데 양당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등을 실무단으로 구성해 대화 주제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양당 대표는 앞서 지난 3월 한 차례 만났지만 이후 별다른 만남은커녕 대부분 현안에서 여야 대결이 이어져 온 만큼 이번 대화로 협치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로비 의혹으로 불똥이 옮겨 붙었습니다. 게임 업계는 자칫 산업 전반에 타격이 오지 않을까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단은 한국게임학회에서 비롯됐습니다. 게임에서 얻은 자원을 가상화폐를 통해 현금화하는 플레이-투-원 입법화를 위해 정치권의 로비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소문이 무성했던 결국에는 국회를 중심으로 그런 어떤 업체라든지 협단체들이 로비를 한다라는 것들이 결국은 결과물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위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뿐 아니라 보좌진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로비 의혹의 중심으로 지목된 게임업체 위메이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위 교수가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국회에 불법 로비를 한 것처럼 주장해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면서 민사소송 제기도 검토 중입니다. 게임사들로 구성된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위 교수가 실체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다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입법 로비 의혹은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위메이드 출입 기록을 공개한 데 이어 야권에선 청문회 카드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게임업계는 연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게임업계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로비 의혹에 대한 조속한 진상조사와 함께 가상자산 규제를 어디까지 할 건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박 6일 동안의 공식 일정을 모두 끝내고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시찰단은 앞서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어제 일본 경제산업성 도쿄전력 등과 기술회의를 연 것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찰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어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원 공급 대책, 핵종의 농도 분석 데이터 관리 절차, 오염수 방출 계획을 심사하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평가 현황 등을 중점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활동 결과를 정리해 발표하겠다며 이번 시찰을 통해서 확인한 것도 있고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이번 달 말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해상훈련 참가 함정에 자위 함기를 개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번 훈련에 호위함 하라마기를 파견하는데 이 함정에 자위 함기를 개항할 걸로 보입니다. 자위 함기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인 우길기와 닮은 모습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를 멈추고 30%대 중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36%로 나타났고 직무를 잘 못 수행하고 있다는 대답도 1%포인트 하락한 55%로 조사됐습니다. 직무수행 긍정, 부정 이유로는 양쪽 모두 석 달째 외교를 첫 손에 꼽았습니다. 이어 경제와 민생이 뒤따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31%로 2%포인트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을 진행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 격이 없는 소통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본격적인 실행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건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때가 유일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8분 제주공항을 출발해 낮 12시 37분 대구공항에 도착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착륙을 앞두고 상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일부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행기는 상공 700피트쯤에서 문이 열렸고요. 착륙 과정에 이상 증상은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착륙을 앞두고 비상구 쪽에 있던 승객이 레버를 조작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행기는 A321-200 기종으로 승객 19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한 농촌 마을에서 한 남자가 흉기와 총기 난동을 벌여 경찰을 포함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용의자는 시의회 의장의 아들로 보이는데요. 밤새 경찰과 대치한 끝에 검거됐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나가노현 나카노시의 농촌 마을. 어둠을 뚫고 총소리로 추정되는 폭발음이 연이어 들립니다. 살인 혐의를 받고 주택에 숨어든 용의자가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난 소리입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오후 4시 반쯤. 한 여성이 30대로 보이는 남성에게 흉기로 공격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목격자는 흉기로 공격한 남성이 죽이고 싶어 죽였다고 태연히 말한 뒤 유유히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에게 마구 총을 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명을 살해한 남성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뒤 시의회 의장의 집으로 숨었습니다. 집에서 탈출한 시의회 의장의 아내는 용의자가 자기 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반 수사경찰을 파견하는 등 방호 장비로 무장한 채 밤새 대치한 경찰은 범행 12시간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의식불명의 여성 1명이 숨지면서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뉴진스의 하이보이를 부른다면 어떨까요?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를 학습한 인공지능 AI가 뉴진스의 하이보이를 부른 유튜브 영상이 4주 만에 조회수 126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자, 먼저 뉴진스가 부른 원곡 들어보죠. 네, 이번엔 브루노 마스 버전의 하이보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진짜 브루노 마스가 부르는 것 같죠? 한국 노래를 부르는 외국인의 발음과 또 브루노 마스 특유의 창법까지 잘 살렸는데요. 이번엔 다른 곡 들어보죠. 몇 년 전 수많은 커버 영상이 있던 지코의 아무 노래입니다. 먼저 지코의 원곡입니다.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네, 이번엔 에미넴 버전 들어볼까요?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반복해도 살래 잠시. 네, 해당 영상들에 달린 댓글을 보니 대체로 흥미로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김치찌개와 피자를 같이 먹는 느낌이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각 가수 창법의 특징과 발음까지 잘 구현했다며 실제 가수가 부른 것 같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AI 커버곡을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옵니다. 고인이 된 가수의 목소리를 AI로 살려서 신곡을 들을 수 있다거나 앞서 들은 두 노래처럼 이용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죠. 다만 아직 관련 제도가 없는 상황이어서 우려가 더 크긴 합니다. 업계에서는 무분별한 AI 커버로 인한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우려합니다.
AI 커버곡이 목소리 주인과 원곡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실제 해외에서는 AI로 만든 노래로 저작권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위켄드와 팝스타 드레이크의 신곡으로 Heart on My Sleeve란 곡이 소개됐는데요. AI로 만든 가짜 음원으로 밝혀졌고요. 두 가수의 소속사 유니버셜 뮤직이 저작권 위반을 문제 삼으면서 해당 음원이 삭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내 저작권법은 현재 저작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대체할 AI 가수와 프로듀서가 탄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누리호가 우주로 싣고 간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포함해서 총 8개의 위성 가운데 5기는 지상에 신호를 보내왔지만 큐브 위성 3개는 아직 교신 시도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회영 기자. 네, 양회영입니다. 누리호의 첫 손님이었습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요. 일단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누리호의 첫 손님이자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양방향 교신에 성공을 해서 정상 운영 중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4분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모습이 누리호 탑재 카메라를 통해 포착이 됐는데요. 발사 약 40분 후인 어제 오후 7시 7분쯤 남극 세종기지에서 최초로 비콘 신호를 수신을 했고요. 7시 58분쯤엔 대전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 지상국과 첫 교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오늘 새벽 대전과 해외 지상국에서 7차례 추가 교신에도 성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총 8번의 교신을 통해서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정상적인 자세로 있는지, 또 태양 전지판의 전력 생성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이 점검이 됐고요. 위성 배터리가 완전 충전 상태를 유지하는 등 모두 정상 작동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위성 상태를 추가로 점검하면서 자세 안정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3개월 동안의 초기 운영을 거친 뒤 2년 동안 태양 동기 궤도에서 본격적인 지구 관측 임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전해주신 것처럼 차세대 소형위성 2호 정상 운영 중인 게 확인이 됐고요. 그럼 함께 올라갔었던 큐브 위성 7기 어떤 상태입니까? 네, 큐브 위성 7기 가운데 4기는 교신에 성공을 했지만 3기는 아직입니다. 우선 천문연구원이 개발한 도요셋 큐브 위성은 총 4기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중 1호기인 가람은 어젯밤 8시 3분에, 2호기인 나래는 오늘 새벽 6시 40분쯤 위성 신호를 수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3호기 다솔, 또 4호기 라오는 아직 위성 신호 교신에 성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도요셋 3호기인 다솔은 이 누리호에 탑재된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사출이 되면서 사출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항우연 연구진들은 도요셋 3호기 사출에 관해 발사체 움직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천문연 연구진들은 이 도요셋과의 교신을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위성 상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산업체에서 개발한 큐브 위성 3기 가운데 루미르가 개발한 큐브 위성은 어제 오후 7시 35분쯤, 카이로 스페이스가 개발한 큐브 위성은 어젯밤 11시 7분쯤 비콘 신호를 수신했고요. 저스텍이 개발한 큐브 위성은 아직 비콘 신호를 수신하지 못했습니다. 큐브 위성은 특성상 이 비콘 신호 수신은 물론이고 위성 교신까지 며칠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도 큐브 위성 3기와의 교신 시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이 시각 들어온 보도국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해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 폭이 49만 1,000개로 3개 분기 연속으로 둔화됐습니다.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의 노인 일자리였고 20대 이하의 청년 일자리는 줄었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일정 기간 관세를 낮추는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원당과 설탕에도 할당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가 물가 안정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종 신고된 여고생을 사흘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A씨는 여고생과 SNS를 통해 알게 된 뒤 자택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도망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와 싸우다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가상자산 거액 투자 논란을 빚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열흘 넘게 국회에 안 나오는 자맹 쇼를 하며 세비는 또박또박 받는다면서 의원직 사퇴가 국민에 대한 도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친명계 지도부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혁신의 시작이라며 돈봉투의 통로인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경기평택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시장이 국민들에게 보낸 문자가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는 임직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KH 총괄 부회장 A씨 등은 지난해 출국한 배 회장이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현지에서 호화 리조트와 골프장 등을 드나들거나 한국 음식을 공수받는 등 이른바 황제 도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내륙 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1도, 대전은 26.6도까지 올라 다소 덥게 느껴지고 있고요.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곳곳에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아쉽지만 연휴 내내 소나기나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내일은 오후 한때 충청과 영남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밤에 중북부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비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곳에 따라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8도, 대전과 대구 17도, 광주도 18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부분 예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5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제2호 태풍 마와르는 초강력 세력을 유지한 채 필리핀과 타이완을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요. 태풍이 한반도까지 북상할 가능성은 낮지만 아직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신고한들 달라질 수 있을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폭 피해를 호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족들은 아이가 숨지기 일주일 전 학교에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잠시 뒤 이수정 교수와 함께 학교 폭력 피해와 근절 대책 짚어보겠습니다.